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아침에 또 이렇게 화면을 켜주시고, 예쁜 얼굴로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화면이 얼굴에 크게 나와서 굉장히 쑥스럽네요. 빠르게 공유 화면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저도 제 얼굴 보면 놀래요. 네, 잠시만요. 좋습니다. 네. 잘 나오는군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이거 저희가 이게 인제 주이풀 스타트가 매번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 얼굴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좀 더 예쁜 얼굴로 좀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날 갈바위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오늘은 또 이제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책들 혹시 읽어 보셨나요? 이 보라색 책이에요. 그쵸? 지난번에 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또 책을 다른 분들 또 이렇게 들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보라색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제가 왜 필독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다양한 시리즈 중에 가장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신규 사업자분들이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첫 번째 가치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가치. 기억 안 하신다면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리면 되죠. 첫 번째 가치는 무엇이었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의 삶에 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늘 돈과 시간적인 자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 제일 첫 번째 가치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가치는 직업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는 가치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처음에 딱 제목만 보면 '과연 무슨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는 걸까?'라는 되게 의문점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문점을 인제 오늘 느낌표를 가지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일단 먼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깐 코로나 시대에 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넋두리, 한탄, 신세 한탄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 그러면 주로 많이 듣는 이야기들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인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진짜 리얼 스토리잖아요. 그분들이 겪고 있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 그러니까 뭐 한 달 월세 내는 거, 가게 월세 내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하고 그만 이제 이 "단계가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죠. 직장인분들은 어떤 이야기 많이 하시나요? 직장인분들. 직장인분들 많이 만났을 때는 월급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냥 "올해도 동결이에요." 이런 얘기. "올해도 나의 월급, 나의 연봉은 동결입니다. 아우 깎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 저 다음 달에 퇴사 희망퇴직 권고를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슬픈 이야기 많이 들어요 저는 주변에 직장인분들한테. 그래서 인제 "회사가 곧 없어져." 막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저는 실제로. 저희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도 듣고요. 주부분들은 어떤 얘기를 듣나요? 주부분들은 한테는 "내 남편이 회사를 안 가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재택근무 때문에 그냥 계속 집에 있어요.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않아서 남편과 아이들을 케어를 삼시세끼 너무 힘들어요. 삼시세끼 반찬 차려 주고 밥 해 주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넋두리를 듣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인제 이 기 로버트 기요사키가 들었던 생각은 이런 거였대요. 어느 한 분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 그러니깐 직장인이면 직장인의 그 영역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아 진짜 나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뭔가 좀 자영업을 한번 해 볼래.'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영업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직장인으로 좀 가 봐야 될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죠. 그래서 사분면을 바꿀 준비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행동 개시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행동 개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이야기를 듣고 넋두리만 끝낼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한테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이 책에선 옛날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바로 행동 개시해야 될 시점이죠. 저희가 원먼스 비알이고 넘버원 패키지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바로바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미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현금 흐름 4분면에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가, 그거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느 4분면에 속해 있는지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현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현금이 어디에 의해서 나오는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왼쪽 위 사분면 있죠. 이 봉급 생활자 사분면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정기적으로 월급의 형태를 받고 있다면 바로 이 봉급 생활자의 형태의 사분면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박따박 월급이 내가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 그거를 이 사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 단위로 하는 일에 대한 수수료, 수입.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어떤 거를 이뤘을 때 그거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수입을 받는 그런 일들을 셀프 임플로이, 즉 S사분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리사, 변호사 이런 분들은 실제로 건 바이 건으로 받는 수수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 또한 이 S사분면에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B사분면은 직접 일하지 않는데 그 사업 시스템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바로 그 비사분면의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해서 수입을 올린다면 바로 이 I사분면, 투자가에 있는 사분면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금 흐름 사분면으로 왜 네 가지 영역을 나눴냐면, 돈의 형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나의 영역이 결정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형태의 흐름에 계시고 계신가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어떤 형태의 흐름에 그 사분면에 현재 속해 있는지. 내가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계신다면 이 사분면에 계실 거고요. 내가 뭔가 시간 단위로 어떤 계약을 성사했다라든지 무언가를 팔았을 때 그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한다면 이 S사분면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사업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 B사분면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에 따라서 이런 영역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B사분면과 S사분면의 차이예요. B사분면 사업가, S사분면 사업가. 우리가 많이들 사장님이란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B사분면에 있을 거와 S사분면에 있었을 때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인제 책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거죠. 내가 잠시 이 사업체를 두고 여행을 간다든지 뭔가 1년 정도 어디를 가. 그랬었을 때 그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자영업자 S사분면이 될 것이고요. 그 수입이 유지되거나 그 사업을 어떤 자산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수입이 올라가고 있다면 나는 B사분면의 사람이 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백종원이 TV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쵸. 골목 식당도 찍고요.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리고 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또 한 프로그램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TV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사람들한테 요식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레시피를 알려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TV 프로그램에서 막 촬영을 하고 일 주일 동안 막 매일이 TV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체를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분은 어 수입이 올라갈까요? 줄어들까요? 그죠. 올라갈까요? 줄어들까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더 올라갈걸요? 사실? 왜냐면 이분이 실제로 나왔을 때 TV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뭐죠? 그 인식에 대한 전환이 더 커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할 수도 있죠. 사실 홍보 효과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예를 들면 백종원이 이제 그만 TV 프로그램을 안 하고 '아 인제 좀 쉬고 싶어. 가족들이랑 여행을 갈래요.' 하고 여행을 다 가요. 그럼 이분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냥 그 백종원을 통해서 생겨진 많은 프랜차이즈들은 그분들은 열심히 커피를 팔 거고요. 짜장면을 팔 거고요. 짬뽕을 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또 수익을 얻고 그거에 로열티 수익을 받기 때문에 절대 수익이 줄어들진 않겠죠. 그런 반대로 S사분면의 사장님들은요. 음 내가 짜장면을 팔고 있는 S사분면의 사장님이에요. 열심히 요리를 만들어서 짜장면을 팔고 있는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쪼끔 쉬고 싶어요. 그러면 이분의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짜장면의 맛이,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대체해서 요리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됐었을 때 맛이 대체되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운터에 어떤 직원은 주인의식이 사실 없잖아요. 그분한테 주인의식을 바라는 거는 꼭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알바라든지 그냥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한테 주의 의식을 이제는 바랄 수는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하고 딱 집에 갈 건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운영을 맡겼을 때 '과연 그 수입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비사분면과 있사분면의 차이점은 마찬가지로 수입의 유무인 것 같습니다. 수입이 오르냐 줄어드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S분면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서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봉급 생활자를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할 거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S분면으로 뛰어든대요. 맞죠. 저희가 "직장인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커피집을 차려볼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면 "제빵을 해서 많은 사람들 빵을 좀 권해 볼까?" 이렇게 해서 내 사업체를 꾸리기 위해서 S사분면을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 B가 아닌 S사분면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심각한 재정난, 체력 부족 등으로 실패를 맛본대요. 그러니까 분면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 주변에 많지 않나요? 저 항상 이렇게 슬픈 얘기해서 좀 속상하긴 한데 S분면에 있는 실제로 사장님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재정난, 요즘 진짜 심각한 재정난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고군분투하는 그런 체력 부족으로 실패를 맛보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진실은요, 4 개의 사분면 중에 수입이 가장 낮대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오히려 봉급 생활자가 더 낫구나.' 내가 월세 내주고 직원들한테 그냥 따박따박 돈 줘야 된다면 실제로 가게 영업하는 사장님들은 '돈을 얼마 받아갈 수 없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4분면 중에 수입이 가장 낮은 부분이 바로 S사분면이라고 합니다. 저 이 책에서도 이렇게 진실되게 이야기해 줘서 좀 놀랐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또 책에 나옵니다.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가난한 아빠는요,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나중에 안정이 되고 훌륭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교육을 한답니다. 내 자식한테. 그래서 이 4분면 중에 이 4분면의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령 어떤 부모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의사나 변호사가 되도록 하렴. 너는 의사나 변호사가 돼야 돼. 그래야지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부모는 이 아이한테 S4분면의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슬프게도 2분면과 S4분면의 영역이 되도록 교육하는 건요, 결국 가난한 아빠, 부모님의 마인드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부자의 마인드의 부모는 어떤 형식의 교육을 하냐면요. 부자가 되려면 자신의 사업을 해야 돼. 그러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수록 결국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질 뿐이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부자 아빠는 사업을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E분면과 S분면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게 진짜 리얼 부자 아빠의 경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B4분면의 진정한 자유를 자식한테 가르친대요. 만약에 내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떠한 사고를 통해서 어떠한 현금의 흐름으로 돈을 받아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것도 이 책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진짜 재벌분들 있죠, 재벌. 재벌에 있는 사업가의 아이들은 결국에는 재벌의 교육은 이런 흐름의 사고방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속 재벌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갑자기 또 화가 나더라고요. 전 맨날 화가 나요,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지금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아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 되고 좋은 연봉을 통해서 "네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라."라는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일지어도 적어도 '나는 내 아이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나조차도 어떤 부모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가르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들을 잘 고용해서 부를 창출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죠. 어 우리 지금 보시면 순섭 사장님, 순섭 사장님도 이렇게 이런 부모로서의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나요? 저는 인제 아직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궁금해요. 이런 이야기를 혹시 자주 많이 나누시나요? 자주 할 시간은 많지 않지만 만날 때마다 그런 거 물어보는데요. 되게 어색해해요, 아들이. "엄마 이러지 마." 막 이래요. 근데 대답을 이제 크면서 쪼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언제 제일 행복해?"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있는데 그때 대답이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음. 대답할 줄 몰랐는데 뭔가 성취하고 났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음. 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 옛날 같았으면 지금 아드님이 또 이렇게 축구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뭐 "열심히 하고 있지?" 막 약간 그냥 약간 그 사람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어떨 때 행복해?" 그런 것도 우리가 보통 행복을 추구하고 삶을 추구하는 그 부자 아빠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그냥 단순히 성취 욕구를 막 이렇게 어떻게 그런 결핍을 통해서 성취 욕구로 "너는 무조건 그게 돼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강요의 삶이 인제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화의 수준도 되게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 이상래 사장님은 그 아드님과 어떤 대화를 하시나요? 저는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해요. 우리 예. 제가 마이크를
지금 바꾸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저희들 애들 교육시키는 것은 가난한 아빠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우리 이용민 사장은 큰 깨달음을 우리 저의 교육이 아니라 그 자신의 그 생각으로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참 잘한다 하는 그런 제가 응원을 보내고 싶고, 다만 지금 첫째 아들은 아직도 지금 어떤 자격증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책을 보면서 어떤 마인드가 이렇게 바뀐 경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저도 이제 ES에서 BI로 옮기는 이제 그러한 과정의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손자들한테는 새로운 마인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식한테는 이미 내가 이렇게 계속 이런 가치관과 이런 얘기를 나눴다면 또 어린 또 손자들에게는 또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렇죠. 마인드와 사고가 바뀌어진다라는 게 점점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고착된다라고 하잖아요. 생각이 우리가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고착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일 것 같은데, 그거를 또 변화하시면서 또 다른 또 루트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어떻게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의 부모가 또 다른 부모, 또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 네. 또 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 아빠, 그리고 그런 어떤 부자 아빠와 그 S분면과 I분면이 아니라 E분면, 그러니까 오른쪽 사분면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누는 거는 진짜 이러한 진정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꿈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풍요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게, 그런 현실을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 아이템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당연하게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제가 좀 잠깐 멈춰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사분면을 이동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왼쪽 사분면도 이제 다 이야기를 들었고 사장님의 차이도 다 알았어요. 이론적으로 어쨌든 이해가 됐고, 정말 이렇구나라는 얘기가 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가입하래요. 이 사분면을 이동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가입하라는 얘기를 아예 제시를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분면을 이동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배우래요. 그게 가장 중요하대요. 첫 번째 일단 가입하세요. 두 번째 배우세요. 그게 사분면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왜 나 혼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하는 게 힘들까? 라고 얘기를 물어본다면,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성공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인 혹시 있으신가요? 내 주변에 이렇게 비사분면에서 성공하신 분 혹시 있으시면 좀 손 좀 들어보실래요? 저는 없어서요. 내 인맥은 이것밖에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그랬는데,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소수의 성공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나는 아닐 거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전하다가 대부분이 실패를 한대요. 그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돈보다는요, 정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신체적이고 영적 변화에 어떤 대가 지불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가난한 것 같은 그 기분, 진짜 리얼 가난해서 생기는 그 기분과 내가 수백만 달러를 잃었을 때의 그 기분이 무엇이 더 절망적일까요? 저는 이게 두 개를 다 뭔가 저울질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 내가 수백만 달러를 잃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막 몇십억을 잃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제가 열심히 모아서 막 몇 억을 막 모았는데 그 몇 억을 순식간에 잃었어요. 그랬을 때 그냥 돈을 단순히 잃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절망감은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신념과 자신감 자체가 몽땅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더 큰 절망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도 그 실제로 사업을 했었을 때 단번에 그 사업이 잘 됐던 게 아니라 정말 두 번, 세 번의 수차례의 그 사업의 그 폭삭 망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그때 그 경험은 정말 최악의 기분의 상태였대요. 내가 그냥 단순히 가난했었을 때 그 기분이랑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심각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일으키려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자기 스스로가 일어서야 된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게 안 나가네요. 네. 그래서 나를 다시 재건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단어로. 요즘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또 잘 안 나는데. 역경지수죠, 역경지수. 내 자신을 자립 감사합니다. 재기 감사합니다. 아우, 자존감 다 나옵니다. 스스로를 일으키는 그런 자존감이든 재건이든 재기든 그런 역경지수 이런 것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재건하는 데 주력하는 시스템이래요. 야, 그냥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그 스피릿, 그냥 어떤 정신 상태로 아, 내가 진짜 할 수 있지. 그래, 내가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추천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그래서 B타입의 사업 구축을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지불해야 하는 대가도 리스크도 훨씬 적다. 그럼 맞죠. 사업 구축을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와 리스크가 훨씬 적다. 그러면 대가와 리스크가 적다라는 건 있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떠한 대가와 리스크가 있나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사람들은. 저는 이런 대가와 리스크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만뒀었을 때 그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 꿈을 이야기한 걸 내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한 거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그 약속을 어긋나게 한 그런 리스크? 쪽팔림이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거. 내 주변한테 쪽팔림. 그거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그렇지 않나요? 난 쪽팔리기 싫어. 내가 말한 거, 내가 말하고 다닌 그 약속을 내 스스로가 지키지 못한 거가 오히려 더 저한테는 창피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유일한 리스크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비사분면, 오른쪽 비사분면에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대요. 저희 많이 얘기하죠. 첫 번째, 직접 사업체를 세워서 시작한다. 두 번째, 맥도날드 같은 가맹점을 산다.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한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이 비사분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접 사업체를 세워서 시작하려면요. 나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며 나는 얼마나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쵸. 일반 사람이라면 사실은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 사업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그리고 그 노력을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둘째, 맥도날드 같은 가맹점을 사는 일은요, 맥도날드 하나 사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요? 한 50억 있으면 되나요? 30억? 30억?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건물에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월세를 내든지 간에 아니면 그 건물 가장 맥도날드가 2층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1층이죠. 1, 2층 아니면 1층이잖아요. 그러면 그 1층에 월세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보증금을 내든지 간에 그런 거 다 해서 한 50억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맥도날드라는 가맹점은 실제로 수익률이 높은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만 있으면 프랜차이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50억의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비즈니스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셋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 평범한 사람이 내가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비영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 그리고 투자, 파트타임의 사업이 가능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하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분면을 바꾸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그죠? 돈이 있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죠. 다른 구조는요. 그래서 사분면을 바꾸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는 얘기는 최소한 5년이래요. 최소한 5년. 근데 일단 마음 먹었다면 6개월만이라도 전념을 하라고 합니다. 6개월의 전념에 대한 수준은요. 가능한 한 모든 사업자면 교육활동, 대규모 컨벤션 등을 빠짐없이 참석하는 거, 빨리 변화를 가져가고 싶다면 주변 환경을 바꿀 것을 아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변화를 빨리 가져가고 싶다면 빠르게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책에서 얘기하기로는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 인생의 왼쪽 사분면의 삶을 살아가고 있대요. 그쵸? 내가 돈을 벌어가는 행위는 대부분 이 사분면, 그러니까 봉급 생활자라든지 자영업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는 직장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분면에 이동을 하려면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돈과 자유 시간을 모두 갖는 사람, 내가 돈과 자유 시간을 모두 가져야 되는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직장의 이동만 생각할 것입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러 다닐 것입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회사가 제공하는 핵심 가치는 사분면을 가로질러 가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안내하는 것이라는 게 가장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지 드렸었잖아요. 질문지 드린 것 중에 첫 번째 질문지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사분면을 처음 접했을 때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저희가 이 책을 배우는 이유는요, 내가 현금으로 사분면을 누군가한테 풀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스토리를 담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현금으로 사분면을 내가 처음 접했었을 때 들었던 그 감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한번 공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스더 사장님 처음에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이 사분면을 처음 들었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었나요? 무조건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 그냥 언제까지 네, 뭐 화가 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고요. 무조건 그렇게 넘어가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연봉을 높게 받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안주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주변에 의사라든지 그런 이렇게 전문직들이 많이 계시는데 건강의 문제로 그거를 못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설명하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빨리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뉴스킨에 와서 처음 그거를 봤거든요. 그런 설명이라는 걸 처음 들었는데, 여기서도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약간 의아해했고 좀 신기했고 이게 가능하다면 빨리 알아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 저도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 그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겠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굉장히 다급해지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사분면을 듣자마자 '어 씨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빨리 가야겠다.' 약간 이런 되게 에너지 있게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그런 사회생활이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와닿았던 부분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이 경제 사분면의 이야기를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야기를 그러니까 대학교 때 들었었거든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어? 근데 뭐 나랑 상관없는 얘기. 나 이거 뭐 취업 준비해야지. 나 지금 공부해야지.' 약간 이런 데 빠져 있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내가 경제적인 거에 대한 행위를 하고 나서 보다 보니깐 다시 그 얘기를 뉴스킨 사업에서 들었을 때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이런 게 확실히 현실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느 타이밍에 이거를 들었었을 때 들리든지 안 들리는지 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우리 전업하셔서 또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허소연 사장님은 이 사분면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되게 공감됐었어요. 왜냐면 간호사도 해보고 간호사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일반 회사도 가서 이제 일을 했었던 상황에서 이 사사분면을 들었을 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 저도 막 회사 생활 지치고 이럴 때 막 필라테스 막 운동 좋아하니까 '필라테스 강사할까?' 시간당 꽤 페이가 높다던데?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아 카페 차릴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진짜 생각에 그러니까 사회에서 정해 놓은 틀대로 내 생각이 그냥 계속 그 '직장인에서 자영업자 사이만 왔다 갔다 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넘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되게 그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계속해서 내가 현실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안 할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구나. 그냥 이거는 무조건 되든 안 되든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엔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사분면에 대한 이야기를 보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아마 푸실 거예요. 또 필드 나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냥 우리가 그냥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했어." 하면서 자 사분면이 있는데 이 사분면은 뭐고 비사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이거를 다 빗대어 가지고 녹여내서 내 스토리에 맞는 사분면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소연 사장님이 간호사의 삶에서 느껴졌던 감정 그리고 그래서 내가 '자영업을 해야겠다.'라는 나만의 스토리잖아요 진짜. 나만의 스토리? 그러다 보니까 왼쪽 사분면을 왔다리 갔다리 했던 내가 진짜 오른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알아서 나는 그냥 일단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스토리가 그냥 현금으로는 사분면에서 내가 외워서 누군가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여기에 모두 다 녹여져서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이 붐미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질문지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강의를 듣고 '아 그냥 이렇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나만의 스토리로 녹여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제가 이 현금흐름 사분면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순옥 사장님 우리 순옥 사장님 계신가요 혹시? 우리 순옥 사장님은 혹시 이 현금흐름 사분면을 처음 이야기 들었었을 때 어떤 감정이셨고 어떤 생각이 드셨었어요? 제가 이쪽에 분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30년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딱 들어보고 처음에는 놀랐어요. 뭐 저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지금 뉴스킨에 와서 이래 겪으면서 또 하는 거 보면 지난 그 세월 있잖아요. 진짜 그 너무 돈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내 청춘을 다 바친 것 같아서 지금은 이렇게 막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막 흥분부터 하는 그런 습관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또 오늘따라 이렇게 조혜정 사장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자신감 있고 또 누구를 오늘 만나서 이런 또 그런 2000 BR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나눌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셨죠? 아까 이 로보트 키오스크도 얘기했지만 4사분면에서 S사분면에 있는 자영업자이신 분들이 가장 돈을 적게 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경험담이 바로 이순옥 사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각자만의 스토리를 통해서 현실 점검이 이미 되셨고 그래서 그 현실 점검을 많은 분들한테 나도 진짜 이랬잖아 라는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질문지를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장은 되게 짧고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장은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세 번째 가치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점포, 그리고 뭐죠? 무자산? 있잖아요. 무자본. 무자본. 무자산 뭔가요? 무점포 모델이죠.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나누는데 저희가 이렇게 비용이 적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진짜 내가 먹고 쓰고 바르는 거가 내가 유일하게 하는 투자죠. 그리고 또 투자 또 있어요. 비용 또 들어가는 거 있어요. 저희 사무실 비용. 운영회비 내잖아요. 운영회비. 근데 그게 비용이 큰가요? BR은 10,000원이죠. 10,000원. 저는 늘 얘기하지만 10,000원을 내고 내가 강남 한복판에 대치동 한복판에 있는 선릉역 1번 축에 가장 가까운 그 건물에 있는 사무실의 2층짜리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적은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무자본에서 지금 멘탈이 나갔어요. 네트워크 실제로 이거는 로버트 기요사키한테 물어본 사람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그처럼 낮은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B타입의 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 시스템을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왜 그렇게 적은가요? 이런 질문 혹시 질문 받으실 수 있지 않나요? 내가 그냥 이거를 조금 쉽게 물어본다면 그거 뭐 성공한 사람 없던데? 이 질문인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 비사분면으로 많이 간다고 하고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내 주변에서는 성공한 사람 없는데 왜 이렇게 적어? 그거 힘들 텐데 그렇죠.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내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몇 사람이 정상의 자리에 오르느냐가 아니라 몇 사람에게 정상의 자리가 열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누군가가 이렇게 그래 성공한 사람 몇몇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내 주변에 백종원 같은 사람 몇 없어요. 근데 백종원이 되기까지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이 열려 있을까? 그 수많은 자본과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그 자본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닐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자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단 한 사람에게만 최고의 자리가 주어지는 전통적인 기업과 달리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의 최고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실제 거기까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지요. 진짜 이거 핵심이지 않나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거나. 딱 두 부류의 사람이지.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막 손해를 봤네. 돈을 엄청 많이 잃었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냥 불법의 어떤 그런 향이 풍기는 것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기업을 차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돈 엄청 잃었네라는 얘기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4장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정말 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부자 아빠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부자 아빠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30년이 걸렸어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30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사고방식을 바꾸고 그 영역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이 짧게 배우고 포기한다라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이 책에 그 여기저기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딱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핵심 가치가 서로 다르대요. 그래서 왜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요.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돈의 목적이 아닌 경우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빨리 나와야 돼요, 이 사람들은. 보수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년 동안 급여를 못 받을 위험이 있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다 같은 얘기인데요. 결국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요. 빨리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오른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돈을 위해선 분명히 일을 해요. 돈을 위해선 분명히 일을 하는데 코앞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보상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돈이 안 나와도 괜찮대요. 책에서 나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하냐면 이런 사업가는 자산을 구축하거나 창출하는 데 모든 열정과 돈을 투자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사업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투자가는 그 사업 시스템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자산에 투자한대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저희 요즘 개미 운동가들 많죠? 그 주식을 하시는 우리 주린이들 많잖아요. 주린이들이 여기에서 투자가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이 사업 시스템에 진짜 이 사업 시스템에 투자를 해가지고 당장 내가 돈이 안 돼. 그러면 막 빼잖아요. 막 매도하잖아요. 근데 또 막 떨어졌으면 또 매수하고 막 그 시간 단위로 막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투자가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 단타를 위해서 내가 수입을 벌어가는 건요. 결국에 그분들의 마인드는요. 왼쪽 사분면의 영역의 마인드인 거예요. 내가 주식을 하는데요. 내가 단타로 그 수익을 받기 위해서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막 계속 받아가고 이런 마인드라고 한다면 왼쪽 사분면의 마인드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사분면의 투자의 입장은요. 제가 그 얘기 해드릴게요. 어제 저희 그 3i 솔루션 필립청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가요. 3i 솔루션이라는 기업 그 사업을 인수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올해 초에 실제로 그 매스컴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3i 솔루션이 뭐냐면요. 파마넥스에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겉에 이런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흡수력을 높이는 그런 솔루션을 가진 업체를 저희가 인수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인수를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그런 인수를 해서 그 회사 또 이제 그런 뉴스킨의 또 주식에 대한 얘기가 또 상승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또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투자가들은 이런 사업 시스템, 이런 정말 잘 돼 있는 시스템의 미래를 보고
거기에 또 투자하고 인수를 하고 그러면서 사업가들은 또 거기에 또 주식에 또 베팅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두 번째 얘기, 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머크사 있죠. 어제 발표했던 그 사장님 있죠. 그 부트캠프에서 발표하셨던 그 사장님이 속해 있던 그 제약회사가 머크사인데, 머크 제약회사가 요즘 코로나를 백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백신을 투자하지 않고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백신이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그걸 과감하게 접고 치료제를 영역을 이제 열심히 연구 중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머크사한테 투자했대요. 왜냐면 이제 백신의 영역으로 가는 것보단요, 치료제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한테 나는 투자할 거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또 그 머크사의 주식이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투자가 영역은요, 완전 핵심 가치를 꿰뚫어보고 그 사업 시스템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투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많이 나는 I 사분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I 사분면이 아니라는 거를 죄송스럽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저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핵심 가치는 왼쪽 사분면과 오른쪽 사분면의 시야가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쪽 사분면에 이동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사고의 영역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스스로 돕기 위해서 비사분면을 옮겨가라. 그러니까 내가 비사분면을 옮겨가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사분면과 I사분면, 즉 오른쪽 사분면에서 성공하게끔 다른 이들을 도와라.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분면으로 이동하고 내가 사고가 전행이 됐다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공하기 위한 필요한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얘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었는지 저는 너무나 신기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지금까지 부자들만의 영역이던 곳에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스스로 더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자들의 영역으로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래야지만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걸 결단해야지만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하고 사고도 변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조금 먹고 조금 사고 싶어 이런다면 왼쪽 사분면에 있겠죠. 하지만 내가 정말 진정한 자유와 그런 삶에 대한 거에 가치가 크다면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이미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은 비사분면에 진입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오른쪽 영역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용용이 엄마, 우리 애진 사장님은 비사분면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비사분면으로 넘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넘어가서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부자 마인드 세팅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로또 당첨되거나 뭐 어떤 운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갔다고 쳐도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가 부자에 대한 마인드를 갖는 세팅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희 도이프 시스템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해주시고 여기 와서 저의 생각이랑 이런 성장 부분을 진짜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가난한 마인드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부분들 이제 시스템 참여랑 뭐 책 읽는 거 이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스템과 책을 통해서 마인드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용용이 엄마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최지혜 사장님은 어떠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비사분면으로 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일단 비사분면은 자기 관리,
자기 경영이 되게 잘 돼야 되는 분야 같아요. 왜냐면 E나 S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통제되는 삶인데 B사분면은 스스로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탱코어 시스템을 저희 이제 그 개인 시스템을 장착도 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 제가 고쳐야 될 습관이나 제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런 거를 나를 통제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멋진 말을 하셨어요. 미래를 통제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를 통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미래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통제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현재를 통제하는. 그래서 지금 지혜 사장님이, 매일 지금 몇 주 동안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책을 읽으시고, 다 같이 팀이랑 같이 화면을 오픈하고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1억 보상을 푸시고, 그리고 또 아침에 모닝 스쿨을 들으시고, 또 여기까지 항상 이렇게 들으시면서 지혜 사장님이 굉장히 큰 습관을 바꿔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놀랐고 '와 이렇게 노력해서 이게 가능하구나. 나도 조금은 더 한번 따라해 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분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주진아 사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들었을 때 사업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 소비자를 만나든 뭐 예상 프로스펙터를 만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알려줘야만, 제가 그냥 제품을 전달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만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분면은 이동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사업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리더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만나는 거? 네, 그걸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지금 딱 진아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내가 오른쪽 사분면에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타인을 돕는 데 더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총 2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일단 비사분면으로 가고 두 번째는 타인을 돕는 거. 그래서 그 돕는다라는 행위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너도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할 수 있고 너도 결국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현금 흐름 사분면에서 95%의 삶을 살아가지 마라. 5%의 삶을 너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최고의 또 노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역시나 다양한 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역시 저랑도 너무나 많이 달라서 또 놀랬고 사장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생각들을 또 단톡방에다 같이 올려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비사분면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각자마다의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또 올려주시면 또 많은 사장님들이 또 되게 많이 동기부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늘 항상 고민이에요. 이 현금으로 사분면은 사분면만 딱 얘기하고 끝나는 시간이 되게 생각보다 이 책은 그 현금으로 사분면 4가지를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또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풀어야 될까?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스토리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를 늘 저는 고민하고 있고 우리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현금 흐름 사분면을 나만의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 또 어떻게 전달을 할까를 항상 고민하시면서 이 책을 읽고 저와 함께 북미팅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각자마다의 스토리를 또 들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 테니까요.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차게 또 준비해서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